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김선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젊은 도시 하면 천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져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시입니다. 인사이트, 오늘은 인구 100만 도시 천안 건설을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을 만나 천안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박상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1월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해가 가는 것 같아요. 늦가을이 막 가다 보니까 추위도 네. 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유, 정말 연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정말 바쁘게 있잖아요. 어떻게 김장 행사는 좀 많이 다니셨나요? 네, 김장 행사도 가고 네. 또 가을 축제 마무리하는 또 축제들도 있고 네. 행사도 많고요. 예. 아무래도 행사도 다니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시민들과 만나려면 네. 건강이 좀 중요할 텐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초 체력이 튼튼하시군요. 기초 체력.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나이에 비해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장애가 없으니까 네. 일단 버티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버티는 힘이 부모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네. 이 시정을 이끌겠다는 강한 일념이 네.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감기가 걸릴 수도 있어요. 감기가 걸리는데 종합감기약으로 그냥 한 열흘 정도 먹으면 감기가 해소되는 예. 그런 체력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기도 시장님 앞에서는 벌벌 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도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요즘 굉장히 많이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늘 웃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네, 네. 시장님의 요즘 관심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이제 금년은 사실 이제 코로나로부터 일단 해방이 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시정의 정상화 쪽에 관심을 네. 가지고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미흡한 거를 좀 보완하는 형태로 시정 경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2023년도) 좀 정리도 마음속에 네, 하시고 2024년 준비를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난 시간 특히 이제 민선 8기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오셨잖아요. 네. 민선 8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렇게 네.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네, 민선 8기는 어떻게 보면 지난 3년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이 힘들게 이렇게 한 3년간을 보냈는데 이제 민선 8기라는 것은 그 뒤처리를 하면서 시정을 일관성 있게 정상화시켜 나가고 네. 또 이제 미래 대비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고품격 문화도시란 무엇일까요? 네, 고품격 문화도시는 사실은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고품격 그 문화도시. 저는 문화도시 자체가 네. 삶의 질이 낮으면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일이라고 네,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화도시라는 거는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말하는데 그러면 그 문화도시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문화도시냐 이런 건데요. 이제 반대 질문을 하자면 네. 그거는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이 높고 그 삶의 질은 우리 모두를 빛나게 해주는 삶의 질을 네. 뜻하는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일변도로 사회 성장을 그렇죠. 측정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문화와 같은 무형이지만 유형스러운 문화
예.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이 삶의 질을 평가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빛나는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런 도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8월에 시장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또 네. 꼭 하시고 싶으셨던 네. K컬처 박람회를 우리 독립기념관에서 네. 아주 의미 있게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일단은 성공스럽게 성공을 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독립기념관은 아주 근엄한 엄숙한 공간으로 이해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대한민국의 그 출발점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준 공간이 바로 독립기념관인데 그 독립기념관이 마치 그 공자맹자 혼백 모시고 있는 그 어떤 향교처럼 운영돼서야 되겠냐. 네.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들이 혼백을 모신 엄숙한 공간으로만 생각해서 아침 9시에 문 열고 저녁 6시에 문 닫고 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여기 와서 그 전시관 둘러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해 왔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노력으로 독립을 확보를 했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얻게 됐고 네. 그리고 그분들이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국민 성금으로 만드는 독립기념관은 정말 모든 국민에게 오픈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제 36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렇죠. 요즘에 예. 잘 따지는 수학 잘하는 사람은 35년이라고도 하는데 네.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독립기념관을 문을 열은 게 87년인데 그때로부터 올해까지 벌써 36년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의미가 탁 맞는. 그러니까 네.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다가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87년에 이 독립기념관 문 열고 나서 36년 만에 여기서 이 엄숙한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K컬처를 세계인에게 보여줬다. 예. 저는 이건 역사적 의미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얘는 칼이 아니고 톱이에요, 톱. 빵빵데이 지난 10월 예. 마지막 주 주말에 했잖아요. 예. 저도 와봤는데 인기가 굉장히 많고 작년보다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만족하십니까? 딱 하루 하는데도 네. 딱 하루인가 이틀 이틀, 했잖아요. 네, 그런데 5일 한 것만큼 인파가 몰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역시 먹는 뒤에 사람 많이 모이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천안 빵빵데이는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가 빵이라는 발견서부터 유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우연히 이제 얘기를 할 때 천안이 빵의 역사가 제일 오래된 곳이다. 네. 그리고 빵은 이게 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호두 과자는 과자가 아니고 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네. 거기서 빵빵데이를 착안을 해서 네. 그 전국적으로 하여튼 히트가 됐다고 다들 평가하잖아요.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천안에 빵의 역사나 그 빵집의 숫자 370개나 되니까. 그렇게 많나요? 예, 네. 그리고 빵의 품질도 골목 빵집이 맞아요. 전국 프랜차이즈 빵집을 밀어내고 밀어낼 정도로 네. 아주 당당하게 자리 잡는 그런 도시. 또 빵빵데이를 거치고 나니까 이제 매출액이 한 20% 정도씩 올랐다고 그랬군요. 기뻐하는 모습. 네. 이런 게 또 이 원자재는 또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한테서 네. 나오니까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시민들도 좋고 빵집 운영자들도 좋고 네. 농민들까지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빵빵데이가 된 거를 저는 축하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도 좋으시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젊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시잖아요. 네, 네. 이런 젊은 층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시장님 고민은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여기 12개 대학 총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한 네. 거의 2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대학의 애로, 그러니까 지방 대학 도시, 이 나름대로 요즘에 인구 절벽 시대에 네.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에는 한 약 8만 명 정도의 대학생이 대학을 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들이 미래, 그러니까 이 취업 문제라든지 또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력 난 문제 이런 것을 동시에 해소해야 할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정된 삶의 기반을 가능하면 우리 천안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서 네. 저희는 대학 총장님들하고 그런 그 교류를 자주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청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도전도 필요하고 네. 뭐 여러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수 있는데 특히 스타트업에 관련돼서도 네.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스타트업 하면은 저게 뭐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벤처 사업이나 비슷해요. 네. 그러나 스타트업은 개인 사업으로 이거를 그 자기 직업화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어떤 생애 기반도 마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그러는데 2020년대에 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저 대한민국이 정한 그 벤처 기업부에서 선정한 그 복합형 스타트업 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네, 우리 천안시가. 그래서 매년 100개 기업씩 5년 동안 500개 기업을 와. 그 육성할 수 있는 네. 그런 자격을 부여하고 정부가 그 뒷돈도 대줘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500개 기업을 육성을 하면서 그 중에 10년 동안 안에 유니콘 기업, 예. 말하자면 조 단위 그 사업 예, 규모로 예. 그 만드는 그런 기업을 2개 정도는 만드는 걸 조건으로 이 스타트업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를 작년에 100개 기업, 금년에도 이제 100개 기업을 선정 중에 있는데 네. 선정 과정에서 며칠 전에도 3개월 동안 아주 빡세게 사실은 천안 스테이지 2023 그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우승자도 결정하고 예. 막 거기 장려상서부터 최우수상까지 쫙 이제 시상도 하고 막 이랬는데 예를 들자면 대상 거기서 최우수 대상을 네. 받은 사람은 1억 원의 사업 자금까지 받는 네. 시상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그 젊은이들이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구름같이 사실은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박으로 막 토론회도 갖고 네. 잠도 안 자고 그냥 며칠씩 잠도 안 자고 토론하고 좋은 아이디어 모아서 이렇게 하고 결국은 이제 우승자가 돼서 1억 받고 어떤 사람은 4천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큰 힘이 됐겠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기쁨에 넘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데에 가서 그 스티브 잡스를 네. 롤 모델로 이 기업을 시작하고 막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네. 한국인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천안에서 배출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몇 년 후에는 천안이 스타트업을 지향하는 젊은이들의 꿈의 도시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날이 올 거예요.
요즘 그 윤석열 정부의 네. 공약사항이기도 했었죠. 네. GTX C 노선. 네네. 사실 우리 천안에서는 이걸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네네. 인근의 평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여러 가지 역학적 관계에 의해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 보여서 저는 안타까운데 시장님은 좋은 해법이 좀 없을까요? 저희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그걸 내걸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평택은 왜 소극적이냐? 그러면 거기는 천안까지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 네. 그 저 윤 대통령이 예. 천안 아산까지 있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천안 아산을 이으면 평택을 거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주 이의적인 판단이죠. 예. 쉽게 그냥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우리는 이건 정말 도시급행 열차인데 이 말하자면 그것이 천안까지 오면 청량리까지 1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삼성역까지는 40분이면 가는 거고. 예. 당연히 그거는 여기에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이게 원래는 그 GTX A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그 청량리 넘어서 포천 뭐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오잖아요. 그게 내려오는데 이 수원까지 수도권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창안된 제도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수원까지만 오게 돼 있는 거를 윤 대통령이 천안 이제 우리도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지. 평택 얘기는 안 하고 천안 아산까지 연결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대환영이지.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평택은 그냥 거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경부선의 기존 철도를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네. 평택역 안 거치고 천안을 날라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천안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원래 계획돼 있는 이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민간업자도 채산성이 있어야 그 노선을 취역을 시키잖아요, 열차를.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BC 타당성 분석을 하면 타당성 분석이라는 네. 게 BC 레시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1 이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나오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일정한 금액. 그게 한 1,000억 정도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부담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하겠다. 해야 된다. 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사실 이번 교통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GTX C 노선처럼 큰 고민도 하지만 수도권 전철 이런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으셨잖아요.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 천안을 원래 옛부터 천안 상거리가 상징이 되어 있듯이 네. 교통의 중심지죠. 지금도 역시 접근성이 좋아서 매력이 있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런 도시에 제가 3년 전에 부임할 때는 전국에서 대학생들 젊은 세대가 많아서 그런지 SNS상에서는 적어도 최악의 교통 지옥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몰매를 맞았어요. 네. 그런 도시에 제가 시장으로 부임할 때부터 나는 이 대중교통을 바로잡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예전에 그 서울시장 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감으로 그 부상하던 때를 이렇게 회고를 했는데 예. 제가 그때 국회의원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 양반이 청계천 개수하고 그 버스 개혁을 통해서 저런 사람이라면 행정수완을 인정해야 되겠다. 네. 원래 그 양반 기업까지 그렇죠.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닌데 네. 갑자기 평가를 달리 받았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난제로 안고 있는 천안의 대중교통 문제를 바로잡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3년간 계속해서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뭐 버스 운행하는 관계자들 간담회 뭐 토론회 뭐 별걸 다 하면서 지금까지 3년간 왔어요. 버스 노선 정비의 핵 포인트는 학생들이 이 학교
이 등교 라인을 네. 최대한 대중교통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다음에 직장이 주로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 같은데 네. 이런 데를 주요 직장 부근에 교통 노선을 최대한 정비하는 것, 네. 이 출퇴근 라인을 버스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현재 68%에 이르는 이 자가용 이용률을 40% 수준으로 다운시키려고 하는 게 기본 네. 목표입니다. 네. 정말 있는 대로 자가용 전부 도로로 끌고 나오면 네. 아무리 대중교통 개혁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시민들의 기호에 맞게 고쳐놓고 여기를 최대한 이용해 봐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제발 차 끌고 나오지 마시고 이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도 하시고 학교 자녀 취약도 시켜야지 언제까지 아이들 학교를 자가용으로 실어다 놔릅니까? 예. 그렇게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시민들이 네.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교통 문제 그리고 네. 청년 문제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제 좀 바로 좀 인간적인 우리 박상돈 네. 시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장께서는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 이제 행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인생의 가치는 무엇으로 보고 계신가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후회 없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네. 그 후회 없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그 역사관에 기초한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철학이 기반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자기 혼자 사는 거 아니죠. 그렇죠. 결국은 이웃과 함께 사랑도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일치하는 그런 기회를 내가 많이 만들어내고 서로 공유하다가 사라져 가야죠. 시장님 호탕하게 웃으셨으니까 네. 그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볼게요. 시장께서는 나중에 기억이 됐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길 바라시나요? 정말 열심히 살다가 간 친구다 이렇게 예.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시장님께 여쭤봤을 때 요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기쁜 일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역시 행정을 하시면서도 시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신뢰는 결국 시민들이 행복해지고 더 윤택해지는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고요. 시장님 가지고 계신 그 사명감, 그 신뢰에 더 쌓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